이번에는 여러분들의 고민들 하나씩 한번 또 해결해 봐야겠죠. 저희 문자 상담 한번 만나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문자는요. 7284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현재 영등포 자가에 거주하고 있는 1주택자입니다. 여유자금을 한 3억에서 4억 정도 보유를 하고 있는데요. 아파트 투자는 이제 금액이 적어서 좀 불가능할 것 같고요. 서울 일대 재개발 투자처 가능한 곳이 있을까요? 라고 문의를 주셨습니다. 지금 가지고 계시는 여유 자금으로 아파트보다는 앞으로 미래 가능성이 높은 이 재개발 지역을 원하시거든요. 어디를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까요? 네, 일단은 정리를 한번 해보면 영등포 쪽에 거주를 하시고요. 1주택을 보유하고 계시다고 하셨습니다. 네. 영등포 쪽에 거주를 하시고 1주택을 보유하고 계시다고 하셨는데요. 금액은 3억에서 4억. 이 가운데 하나를 실거주용으로 보유를 하고 계시다 보니 3, 4억으로 당장에 아파트를 사기에는 너무 금액이 가벼울 수밖에 없고, 이렇게 들어간다고 하셨을 때 저는 재개발 예정지에다가 투자를 하셔서 추후에 시세 차익도 보시고, 혹시나 이주가 가능하시면 이주가 가능한 대로 그런 위치로 보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러면 앞서서 말씀드렸던 지금 금액대가 3, 4억 정도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마포를 보시는 선택지는 굉장히 훌륭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마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앞서서 말씀드린 이 업무 지구와의 접근성도 굉장히 훌륭하고요. 그리고 마포 자체에서 소화할 수 있는 직장인들의 수요도 굉장히 좋은 입지입니다. 저희가 흔히 얘기를 할 때 마용성, 이중에 투자를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은 굉장히 좋은 판단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중에서도 저는 그러면 마포를 바라보겠다라고 하셨는데 3, 4억으로 어디를 갈 수 있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오늘 마포 쪽에서 보실 만한 그 금액대에 해당하는 3가지 지역 정도를 한번 추천을 드려보겠습니다. 지도 체크해주고 계신 거죠? 예, 잠시만요. 네, 이렇게 바라보실 때 지금 마포 도화동입니다. 제가 첫 번째로 추천드릴 곳은 도화동이고요. 네, 이 도화동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큰 아파트 단지들이 이미 들어와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앞쪽으로는 상권이 존재해가지고요. 생활 인프라가 굉장히 풍부한 지역이고, 이쪽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도를 조금 볼 줄 아시는 분, 재개발의 분석에 유능하신 분들은 어디 쪽에 투자를 하겠다라고 하시는 게 벌써 지도를 보셨을 때만 하시더라도 분석이 끝나셨을 텐데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위치는 이쪽입니다. 네. 이쪽 도화동을 보셔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앞서서 3억에서 4억 정도 투자 금액으로 어디를 가는 게 좋을까요? 그중에 마포를 선호한다고 하시기 때문에 제가 첫 번째로 보시기에 적합하다고 생각이 되는 데는 도화동입니다. 이쪽은 일단 첫 번째로 공동역에서 굉장히 가깝게 위치를 하고 있고요. 이 공동역 같은 경우는 5호선과 6호선, 경의중앙선, 여기에 더해서 공항선까지 지나가고 있는 쿼드러블 역세권입니다. 그러다 보니 서울시 내에서도 굉장히 순위권에 드는 지하철역이라고 보실 수도 있고요. 가장 중요한 점은 이 공동역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 역세권에 해당하는 장점을 영구히 가져갈 수 있다라고 보실 수 있는 지역이고요. 그리고 이 도화동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자면, 도화동 같은 경우는 이렇게 나비 모양으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쪽 지역이 기존에는 이렇게 딱 잘라서 A구역, B구역 이렇게 나눠서 각기 다른 재개발 진행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사업성을 많이 높이기 위해서 하나로 합쳐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지금 진행이 될 재개발 방향으로는 신속, 그리고 빼놓을 수 없죠. 역과 가깝기 때문에 역세권 활성화로 추진이 될 예정입니다. 네.
어떠한 방향으로 정해지든 입지 자체가 굉장히 훌륭하기 때문에 언젠가는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충분히 시세 차익을 보실 수 있고 나중에 혹시나 아파트를 받게 되셨을 때 실거주를 하시기에도 굉장히 좋은 여건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두 번째로 마포에서 보실 곳은 용광동입니다. 이 용광동을 보시는 것을 또 추천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이 용광동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큰 장점이 존재하고 있는 위치입니다. 이 한강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최근 한강에 대한 밸류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죠. 지금 서울 쪽에서 한강을 끼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큰 장점으로 존재를 합니다. 위쪽부터 흘러오는 한강 따라서 저희가 한강 남쪽으로 투자를 할 수 있다면 굉장히 좋겠는데요. 그러기에는 금액대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강 남쪽으로 투자를 하시는 것보다는 북쪽으로도 많이 보고 계신 상황인데요. 그렇게 해서 지금 대두되는 곳이 이 용광동 쪽과 많이들 들어보셨을 광진구 자양동 쪽을 많이들 투자를 하고 계실 겁니다. 네, 그렇게 했을 때 이 용광동을 바라보자면 일단 금액대로 들어가시기에는 충분하고요. 한강 조망이 가능하다라는 프리미엄을 형성하고 있고 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대흥역입니다. 이 대흥역 학원가가 존재하기 때문에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목동의 장점과 같이 학원가를 공유하면서 어쩌면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학원가가 이 아파트 가격을 목동처럼 지탱을 할 가능성이 존재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네모로 들어간다고 봤을 때 한강 조망이 가능하고 역으로의 접근성도 뛰어나면서 이 학원가가 형성이 되고 있다는 것은 젊은 부부들의 수요를 감당할 수 있다는 입지인데요. 그러다 보니 이 용광동도 한번 바라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네, 마지막 세 번째로 바라보실 곳은 아까 신수 13구역을 보셨다고 말씀을 해주셔서 신수 2구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 신수 2구역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큰 장점이 있는 입지인데요. 그 입지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과는 좀 반대로 바로 노후도입니다. 네, 이 노후도를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저희가 재개발 물건지에 투자를 할 때는 가장 중요하게 바라보는 것이 이 노후도인데요. 왜냐하면 노후도가 많이 된 지역일수록 더욱더 빠르게 재개발을 진행해야 된다라는 기준이 잡혀 있기 때문에 이 노후도가 확보되어 있는 지역을 바라보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 신수 2구역 같은 경우는 마포구 내 그리고 서울 내에서도 굉장히 높은 노후도라고 할 수 있는 90%대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90%대를 달성하게 된 연유를 좀 살펴보자면 이 신수 2구역 같은 경우는 예전에도 정비 사업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많았던 입지입니다. 그러다 보니 예전부터 진행을 하려다가 못하고 이랬던 입지인데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서울시 자체가 신속통합이라던가 모아타운 등 여러 가지 재개발 인허가들을 좀 완화해주고 그리고 사업성도 좀 확보를 시켜주면서 속도를 조금 더 붙여서 갈 수 있는 지역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때 당시에 계속해서 정비 사업이 진행이 되다 안 되다 하다 보니 그동안 신축 건물이 거의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이 노후도가 90%로 잡혀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고요. 그러면 제가 오늘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전체적으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키워드만 좀 짚고 가자면 도화동을 본다라고 하시면 이 공동역에 대한 장점을 같이 가져가실 수 있는 것이고 이 용광동을 본다라고 하시면 이 한강을 그리고 학원가를 장점으로 뽑을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 신수동을 본다라고 하시면 정비에 대한 기대감. 네, 이 정비에 대한 기대감, 이 노후도가 확보되어 있는 입지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정비가 조금 더 활발하게 진행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시청자분의 사연을 구체적으로 듣지는 못했는데 제가 추가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영등포 쪽에 한 채를 보유를 하고 계시니까 지금 3억에서 4억 정도를 투자를 한다고 하셨는데요. 최근에는 정부에서 다주택자를 겨냥한 워딩과 강력한 규제들을 예고하고 있는 만큼 저는 제가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은 6억 원 이하 소형주택 혜택을 보면서 투자를 할 수 있는 입지를 찾아볼 텐데요. 물론 이 사연을 보내주신 분이 꼭 나는 마포를 봐야 돼, 마포밖에 없어 라고 한다고 하시면 앞서서 말씀드렸던 세 곳을 추천을 드리고요. 아니야, 나는 시야를 조금 더 넓혀서 서울 전역으로 볼 수 있다 라고 하시면 이 6억 이하로 들어오는 매물에 해당되는 내용을 찾아보시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먼저 마포구를 중심으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세 곳 지역 말씀 주셨는데요. 일단 도화동입니다. 공덕역과 이제 인접해 있고, 공덕역은 이제 쿼드러블 역세권이라서 4개의 노선이 지나가잖아요. 여기에 이제 서울 내 업무지구 뭐 다 가깝게 이동이 가능하고요. 공덕 인근에 공원도 있어서 거주하기에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도화동 말씀을 주셨고, 사실 마포구는 뭐 교통이나 이동하시기에는 다 편리하다라는 부분은 일단은 생각하고 그 다음을 보시는 부분도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용강동도 말씀을 주셨어요. 용강동은 이제 한강과 인접해 있고요. 또 학원가가 잘 되어 있다라는 장점 말씀을 주셨고, 마지막으로 신수 2구역도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이곳은 이제 노후도가 90% 이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또 괜찮은 사업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번 살펴보시면 어떨까라고 이렇게 세 가지 지역들 말씀해 주셨고, 추가적으로 마포구 외에 이제 다른 곳을 또 보실 수가 있다면 6억 이하에서 다른 지역들도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 주셨으니까요. 이 점 참고하셔서 꼭 현명하게 선택해보시고, 만약에 선택하시다가 또 중간에 막히신다면 저에게 다시 한번 상담 요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담 내용 도움되셨길 바랄게요. 저희는 다음 문자도 바로 만나보죠. 0038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저는 경기도에 집 한 채와 오피스텔 4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현금은 2억 정도를 가지고 있는데요. 앞으로 투자 방향을 어떻게 세워야 될지 고민입니다. 친구들은 다 서울에 살면서 뭐 10억이 올랐다, 20억이 올랐다 이런 이야기들이 들려오는데, 저는 투자한 지 20년이 지나도 차익이 크게 없습니다. 어떻게 전략을 세워야 할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굉장히 열심히 투자를 하신 느낌이 들거든요. 사연만 봤을 때는. 경기도에 일단 집 한 채 가지고 계시고 오피스텔 4채를 보유하고 계신데, 다른 서울에 투자하신 분들에 비해서 이제 차익이 좀 없으시다 보니까 힘이 빠지시나 봐요. 그래서 앞으로 투자 전략을 좀 어떻게 세워야 될지 궁금해 하십니다. 이사님 도와주시죠. 네, 말씀 잘 들었고요. 제가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경기도에 한 채를 보유하고 계시고 오피스텔을 4개를 보유하고 계시다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일단 제가 정확하게 경기도 어디라고 말씀을 해주신 건 아니어서 단순한 비교일 수 있겠지만, 경기도보다는 그래도 서울에 투자를 하시는 것이 시세 차익 측면에서는 굉장히 수월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택을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가 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1차적으로 편안한 생활을 향유할 수 있고, 내가 이 주변에서, 그리고 직장도 위치도 중요할 것이고요. 얼마나 편안하게 살 수 있는가를 중점으로 두시는 분이 계시고, 하지만 최근 트렌드는 내가 주택을 샀을 때 가격이 많이 올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시각들을 많이 보여주시는데요. 일단 제가 이 사연자분의 투자 성향을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오피스텔을 4개 정도 투자를 하셨다라고 하시는 것은 1차적으로는 시세 차익보다는 현금 흐름에 중점을 좀 두신 투자라고 제가 보여집니다. 이 현금 흐름에 중점을 두셨다라고 생각이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오피스텔이라고 하시는 것은 최대한 수익을 많이 내기 위한 투자라고 보실 수 있는데요. 한 달에 내가 월세를 받으면서 이 현금 흐름을 확보해서 다른 쪽에 사용을 하시거나 생활비로 쓰시거나 이런 투자를 하신 걸로 보여지는데요. 아쉽게도 다른 건물들에 비해서는 이 오피스텔에 투자를 하셨기 때문에 시세 차익보다는 아무래도 수익형으로 지금 포트폴리오를 짜신 걸로 보여지고요. 저희가 부동산을 투자를 할 때 중요한 것이 항상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시세 차익으로 내가 보겠다.
아니면 수익형을 보겠다. 왜냐하면 시세 차익은 시간이 흘러야지 가능한 것이고요. 이 수익형 같은 경우는 당장에 나한테 수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하시는데요. 이것은 뭐가 맞다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고 예전에 투자를 하셨을 때 시세 차익보다는 수익에 집중을 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런데 지금 나는 경기도에 아파트를 들고 있었는데 서울에 주택을 가지고 있는 주변 사람들을 보니 조금 이제서는 시세 차익을 좀 바라보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도 늦지는 않았습니다. 일단 금액을 한 1억에서 2억 정도로 말씀을 주셨는데요. 서울에도 충분히 1억에서 2억 재개발 초기에 해당되는 투자 물건들이 존재를 하고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걸 보니 제가 좀 우려스러운 것은 아파트 한 채를 보유를 하고 계신데 그 부분까지 정리를 하고 내가 투자를 하겠다라는 공격적인 투자는 저는 좀 선호하지 않고요. 제가 추천드리는 방향은 일단 경기도에 아파트 한 채는 계속 보유를 하시고 이 한 채는 미우나 고우나 계속 거주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밑에 가지고 계신 오피스텔 오피스텔 4개 같은 경우는 시간이 지나면서 차차 정리를 하시는 게 좋다라고 보여집니다. 수익형으로 계속 가져가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계속 가져가셔도 되는데 나는 이제는 시세 차익을 좀 보고 싶어라고 하시는 분들이라면 지금 가지고 계신 1억에서 2억 정도라고 하셨는데요. 여기에 시드머니를 더해서 나머지 서울 투자지를 찾아보셔도 되고요. 아니면 지금 이 1, 2억으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목동도 충분히 지금 진입이 가능한 구간이고요. 나머지 지역들도 굉장히 추천드릴 곳이 많기 때문에 이 1, 2억으로 투자를 하시거나 두 번째 방안으로는 이 오피스텔을 다 매도를 하시고 시드머니를 확보를 하셔가지고 나머지 서울에 조금 더 크고 이것보다는 투자 금액이 더 모여 있을 때 볼 수 있는 지역을 보시는 것도 저는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제가 지금 사연자분의 나이를 모르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없는 점 좀 양해 부탁드리고요. 저희 회사로 연락을 주시거나 세미나에 참석하시면은 조금 더 디테일하게 분석 한번 도와드리겠습니다.